안녕하세요. 1월 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가 6일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2024년도는 제약바이오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 대장주인 셀트리온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확률이 무척 높아 보인다. 국내 증시에 자금줄이 갈 데가 없다. 셀트리온이 3조 5천억 원, 폭발적인 성장을 해낸다. 합병이 완료된다. 대형 이벤트이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역사상 100년 역사상 최초입니다. FDA 자가면역 질환 바이오 의약품 신약이 되었죠. 조 단위의 캐시카우를 창출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가 탄생되었습니다. 여기에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죠. 이제 기차는 출발을 했고 가성열차는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차액 실현 물량이 나왔지요. 평상시에 같았다면 빠질 때마다 모아가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월봉 기준으로 1번 구간을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섹터를 모아가라. 그게 다음 문명의 대당주의다. 수백 배의 계좌잔고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을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셀트리온 자사주 230만 주, 230만 주 소각을 완료하였다. 벌교 조망사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셀트리온 자사주 소각 소식이 궁금한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10월 23일 공시 내용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별도 공시나 뉴스가 없을 것 같으니 참고하세요. 10월 24일 셀트리온 주식 소각 결정 공시.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상장 주식수 보시면은요. 상기 주식 소작은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 본 공시로 자기 주식 처분 공시를 가름합니다. 한마디로 소각은 별도 공시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보통주. 자, 보시면 보통주가 안녕하세요. 투자 메신저입니다. 1월 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2024년도 1월달에 시작한 지 6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한 해는 제약바이오 한 해가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대장인 셀트리온으로 수급으로 국내 증시의 수급을 쫙쫙 빨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국내 증시에 자금줄이 갈 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반도체 기반 아래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에 더불어 대한민국 증시에 유동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고로 한 섹터만 몰려가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헬스케어, 셀트리온과 한몸이 되었죠. 매출액 기준 3조 5천억 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첫 번째이죠. 실적 기반 이외 합병에 성공하였습니다. 대형 이벤트였죠. 국내 제약바이오 역사상 최초로 FDA 자가면역 질환 신약을 허가받았습니다. 더불어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될 것 같아요. 해외에서 수출로 이미 조 단위를 넘어서 수조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탄생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명 진펜트라 같죠. 직판으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구간 동안에 수급이 몰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공매도와 대차장고가 폭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얘네가 짐을 싸서 명실상부하게 떠나가고 있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애들은 얘네입니다. 아직까지 운전대를 얘네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들이 흔들어가면서 개인 투자자의 합류를 아직까지 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 원하겠죠. 아직까지 먹을 게 많이 남아 보입니다. 다만 월봉 기준으로 1번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제 기준으로는 매직 구간은 끝났습니다. 그 자금을 4차 산업혁명 섹터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10년 기준 수백 배의 잔고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유자금으로 거길 매집하세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은 단 한 주도 매도하지 말아라. 정고 좀 돌파, 슈팅 나올 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백 번, 작년 2년 동안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죠. 바닥에서 박박 길 때 모아가라. 이제는 빠질 때 모아가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아갈 대상은 바로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 섹터입니다. 자, 벌교 쪼막손님께서 셀트리온 자사주 230만 주 소각 완료하였다. 셀트리온 자사주 소각 소식이 궁금한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10월 20일 공시 내용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보시면 셀트리온 10월 20일 주식 소각 결정 공시. 한마디로 상기 주식 소각은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 본 공시로 자기 주식 처분 공시를 가름합니다. 즉 소각은 별도 공시하지 않을 것임. 이미 증권사 기업 계획에는 반올림에서 반영되어 있네요. 자, 셀트리온의 상장 주식수 소각 전에 2억 2천만 주예요. 약 2억 2,029만 주. 자, 자사주 소각이 230만 주도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억 1,798만 주.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소각에 대한 자사주 230만 주가 소각이 완료되었다. K바이오, 샌프란시스코 총집결, 빅딜 성사되나 어떤 모멘텀이 터지게 되는지 지켜보시죠. 제약바이오주 연초 고공행진, KLX 300 헬스케어 지수 한 달 새 16.5%, JP모건 컨퍼런스 효과, 기술 수출 등 호재로 증시 주도주 기대 감도. 증시 주도주 2024년도의 주인공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리고 그중 대장인 셀트리온이 되겠지요. 실적 폭발과 합병 모멘텀 아래 그동안 3년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인공으로 모습을 드러내겠죠. 아마 증시에 대한민국 증시의 수급을 죄다 빨아제낄 겁니다. 2조 원 넘게 내답한 기관, 바이오 방산주는 담았다. 셀트리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매수, 삼성 SK하이닉스 집중 매도, 셀트리온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바이오 방산주는 담았다.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는 대장이다. 금리 인하 기대 과했나? 신주 상장 앞둔 셀트리온 향후 변수는? 셀트리온 향후 변수는 무엇일까요? 내 멘탈입니다. 그거 외에 변수는 없어요. 매크로 지표도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버블이 올 확률이 무척 높다. 내 멘탈만 관리할 수 있다면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걸어가셔라. 그리고 정고점 돌파 나올 때 그때 일부 차익 실현, 1차 목표 가격입니다. 그 전에 변수는 뭐다? 내 마음입니다. 그것만 컨트롤할 수 있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항상 방송 말미에 4차 산업혁명,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투자를 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응애하고 태어난 초기 시장입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자,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홍콩의 CBDC 플랫폼에 참여한 바로 기득권 업체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기득권 업체가 다 참여했습니다. 이 시장은 분명 100% 정해졌습니다. 홍콩의 CBDC 플랫폼에 참여한 업체가 왜 동양과 서양의 대장들이 참여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먼저 알리페이 파이낸셜입니다. 중국의 넘버원 거대 빅테크 중에 하나이죠. 그쵸? 알리페이낸셜 서비스. 중국의 CBDC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통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즉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통해서 CBDC는 보급됩니다. 거기에 알리페이가 여기 홍콩의 CBDC 플랫폼에 참여한다. 자, 그러면서 뱅크 오브 차이나, 얘는 중국 인민은행이 아니라 중국 국유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 또 다른 중국 국유은행입니다. 차이나 컨스트럭션 뱅크 코퍼레이션 리미티드, 중국의 국유은행, 더불어 푸본뱅크, 대만 최대 금권입니다. 리플랩스이죠. 리플랩스가 왜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는지, 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왜 XRP와 리플에 투자를 해야만 되는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더리움 클래식, 도지, 파일코인과 기타 등등의 대장 코인들을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자께 데브리언트가 보입니다. 독일 화폐 인쇄, 더불어 보안과 시스템과 자율주행과 통신망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CBDC에 있어서 왜 우리가 여기 투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이따 추후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스탠다드 차타드, 영국의 거대 금권 중에 하나입니다. 홍콩의 지폐 발행은요, 좀 전에 보셨던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의 국유은행과 스탠다드 차타드, 더불어 HSBC가 3대 은행이 바로 홍콩의 지폐 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생은행이죠. 항생지수가 있죠. HSBC의 자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항생, HSBC,
영국의 넘버1 금권입니다. 그리고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넘버1, 2가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이죠. 이 중에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여기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더스트리얼 앤 커머셜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의 국유은행입니다. 중국의 5대 국유은행 중 핵심 국유은행이 여기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 바로 그들이죠. 전세계 기득권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맥킨지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죠. HKT 페이먼트 리미티드, 얘는 홍콩의 최대 통신사의 페이먼트 시스템입니다. 좌뱅크, 얘는 홍콩의 최대 인터넷 뱅킹. 다시 한번 HSBC, 이들이 홍콩의 CBDC에 참여하고 있다. 감이 오시겠죠? 왜 우리가 코인에 투자를 해야만 되는지. 동양과 중국의 5대 국유은행, 알리바바, 그리고 홍콩의 핵심 기득권들, 홍콩의 CBDC에 동양의 핵심 기득권이 다 참여합니다. 더불어 서양의 핵심 기득권이 다 참여하고 있었다. 이 문명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소식이 멀지 않았습니다. 새 문명이 잉태되어서 퍼져나갑니다.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성장합니다. 여기에 대장들의 투자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추후 슈퍼 폭등, 수백 배의 계좌 잔고로 돌아올 겁니다. 설레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을 해줄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주식과 금융과 코인과 블록체인과 산업과 역사와 모든 원리를 알려줄 수 있는 곳은 존재치 않는다. 단연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한 제가 방송 때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죠. 자, 저는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